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퇴직이나 은퇴한 중장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재직 중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2의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중장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학습하고 창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100곳이 넘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군산시의 장학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대상 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장학금을 받아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군산시는 올해에는 대상을 더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늘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 청년몰 상상놀이터 17개 점포 가운데 6개가 폐업하고 11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청년몰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몰 점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확신과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퇴직이나 은퇴 이후의 중장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건데요.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은 100곳이 넘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익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길남 씨. 자동차 업계에서 퇴직한 후 자동차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를 창업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후에 준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 토탈 유지관리 해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제공하는 사무공간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19곳. 제조와 홀로그램, 자동차 부품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곳에서 전문 경영교육을 받고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은 이쪽 시스템대로 내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창업자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은 최대 3년.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업체가 이곳을 거쳤습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연매출 70억 원이 넘거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등 사업 규모가 확장되면서 고용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30여 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평가한 결과 익산은 창업기업 배출과 예비 창업자 발굴, 정부 공모사업 실적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창업 희망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요. 전문가 멘토링, 특허, 세무,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교육 지원을 통해서 사업가의 역량을 강화시켜드리고요. 또한 판로 개척을 위한 디자인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이후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중장년층.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의 성공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3,067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8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 수준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완주군에 비해 1.8배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76% 수준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 사업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보고회를 열고 전체 442개 사업 가운데 50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중점 사업을 보면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건립과 수소 전기차 내부구조 분석용 3D 검사시설 구축,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등입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폐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5천만 원을 들여 2차 전지 폐수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2차 전지 폐수 특성과 처리 기술 조사, 폐수 처리 실태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등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다이로움 발행액을 4,32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2020년 1월부터 발행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누적 발행액은 1조 7,1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행 목표액을 감안하면 누적 발행액 2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발행 카드사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도가 담당했던 어린이집 관리 업무가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육과 유아교육의 개념을 합친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가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한 곳도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율형 공립고 40곳을 선정해 학교마다 5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북은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9년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된 군산고 등 도내 2~3곳이 의사타진을 했지만 교육청 지원과 지자체 협력, 학교 구성원 의지 부족 등으로 최종 결심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의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제1중학교에 다니는 박지유 양. 중학교 2학년이 되도록 혼자서 버스를 탔던 적이 없어 나홀로 여행에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버스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 저 혼자 떠나는 버스 여행을 계획했어요. 군산에 여러 일제강점기 관련된 근대 역사의 유적지나 그런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방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 제빵에 관심이 많았던 박도아 양도 이젠 혼자서 빵을 만들 만큼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인 만큼 제가 이걸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로 베이킹이라는 주제에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다음에 선물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와 학원, 집으로 가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자기개발 도전은 새롭고 흥미로운 활력이 됐습니다. 지난해 군산 제1중학교 2학년 학생 98%가 자기개발 연수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처음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기신청 장학금 호응이 뜨겁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 2,5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군산시에 신청하면 개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아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신청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1,500명으로 늘리고 지원비도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계획을 수행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글로벌 문화탐방 참여 기회도 주어집니다. 단순히 장학금 지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도 하고 있고 성실히 활동한 학생에게 한 번 더 참여 기회를 주는 등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응원하는 자기신청 장학금, 스스로 계획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독점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은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 아닌 626억 원에서 78%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을 때 기재부는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10 총선에 나설 무소속 출마 예정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선관위가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개표 상황을 살펴볼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익산과 군산 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각각 10명씩의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상황을 감시하며 촬영을 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선 개표 작업은 익산은 실내체육관, 군산은 월명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광대가 전북 테크노파크의 지역 특성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으로 도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해 채용까지 연계합니다. 기계공학 및 모빌리티 전공 3, 4학년이 참여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3억 9,5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75%를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 등 가축 16종과 축사 관련 시설의 질병, 자연재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며 가까운 농축협이나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132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익산시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시민입니다.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가 빈집 자진 철거 보조금을 50만 원 인상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 빈집 4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도심 지역의 경우 주택용도 건물에 한해 슬레이트 지붕 빈집 5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 청년몰 상상놀이터 17개 점포 가운데 6개 점포가 폐업했습니다. 개점 1년여 동안 35%가 폐업한 겁니다. 상인들은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청년몰의 장점으로 뽑았는데요. 하지만 청년몰 점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확신과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복합청년몰 상상놀이터는 개점 1년 동안 17개 점포 가운데 6곳이 문을 닫고 11곳이 살아남았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임대료 등 각종 지원이 청년몰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몰 시범 운영 때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 막막했지만 임대료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이제 임대료나 이제 공공 전기료 뭐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기에 세만 안 내도 엄청 많은 그 부담감을 덜 수가 있어.
또 다른 청년 상인은 여러 지원이 있는 만큼 서비스와 재료 등에 더 투자해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몰의 폐업률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메뉴에 대한 확신과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와 열정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하시면은 돈도 벌어가시고 또 주변에 이제 내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몰 활성화에 나섭니다. 먼저 비어있는 6개 점포의 새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모집 점포는 1층 요식업 4곳, 2층 비요식업 2곳입니다. 지원 연령은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만 39세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소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만 49세까지 상향을 좀 시켰고요. 또 15일과 22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청년몰을 홍보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한 청년몰 활성화 사업. 여러 지원과 상인들의 열정으로 청년몰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전체 가구 12만 3,619가구 가운데 1인 가구 수는 5만 1,477가구, 41.6%에 달했습니다. 1인 가구 가운데 중장년층은 2만 2,828가구로 전체 가구의 44.3%로 가장 많았으며 노년층은 34.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군산의 1인 가구 비율은 분기 평균 0.3%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과 장항항 진입수로의 사고가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장항항과 진입수로의 사고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13건 대비 153.8%, 20건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9년 43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군산항과 장항항이 삼천포, 통영항, 통영해만 32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도내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CCTV를 보던 해경 여순경이 도로 위에 쓰러진 80대 할머니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쯤 청사 인근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거센 바람에 중심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건영 순경은 청사 전반을 비추는 CCTV 모니터링 중 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119 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초중고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4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생 가운데 69.8%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초등생이 35만 3천 원, 중학생은 4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57만 9천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비는 월 평균 55만 3천 원입니다. 익산시가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시는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직원 보호 필요성이 커져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대응반은 폭언,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건 조사와 법률 지원, 피해자 후속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던 전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장애 아동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1년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2024년에 권역재활병원 완공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전북도는 성격이 유사한 2개 기관을 통합해 올해까지 설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한 실시 설계 결과 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예산 추가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더해져 완공 시기가 2026년으로 또 한 차례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준공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장애 아동 부모들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당첨자 계약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 계약, 불법 거래 등의 우려가 큽니다. 이에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 행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무자격 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이며 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할 방침입니다. 2024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원예단지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7.6헥타르 규모로 만들어진 보리밭 사익길을 거닐며 추억을 되새기고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밭 사생대회, 황금보리를 찾아라, 사진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김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파는 특산품 판매장이 개설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청년 함께 2배 적금 신규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091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근로청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배 적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인 1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이자 포함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시민 강사를 모집합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아이디어의 사회 공헌도, 차별성 등을 고려해 시민 강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 강사는 5인 이상 수강생이 모이면 지역 상가에서 1회 2시간씩 최대 4차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 강사는 강사료 대신 도서로 교환 가능한 행복 포인트를 받고 강의가 끝나면 동네 문화카페 특화 강좌를 개설하거나 교육 강사로 위촉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 신입 채용 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규직 채용 응시원서 마감한 결과 3명 모집에 156명이 지원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채용은 지역 제한으로 진행됐으며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돼 면접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보석산업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효과 창출과 정부 부처와 사업 연계를 통한 정책 등이 인정받아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기간이 끝나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대한펜싱협회로부터 펜싱 발전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정 시장은 펜싱 아카데미 건립과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상비군 전지훈련 등 펜싱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정원율 익산시장은 익산시의 펜싱 인프라와 다수의 대회 개최 경험을 활용해 펜싱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적극적인 대회 유치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선수단과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질환자 및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건강업, 혈관청춘, 고혈압 당뇨교실 참여자 20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운영되며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이론, 식이요법 및 식단 체험, 운동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찾아가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화목 맞춤 체조교실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3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화목 맞춤 체조교실은 4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월명 호수공원 입구에서 매주 화목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신체조 후 자유롭게 호수공원 둘레길을 걷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최고 19도까지 오르는 등 낮엔 포근하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